혹시 지금 내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친구나 지인이 추천해서 가입하신 건 맞는데 정작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해줬겠지 하며 매달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인생 전반에 꼭 필요한 보험은 뭔지, 정말 나에게 맞는 보험 설계 기준은 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보험은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 이걸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의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소득 공백,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고, 즉 상해로 인한 비용, 세 번째는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기는 노후 자금 리스크, 마지막은 가장의 이른 부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각각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정해져 있어요. 질병 리스크에는 실손보험과 진단비 중심의 보장성 보험, 사고에는 상해특약이 있고요. 오래 사는 리스크에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사망 리스크에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4천만 명 정도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절반 이상이 가입한 보험인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보장 폭이 넓고 실질적인 도움이 크기 때문이죠.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중 일정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이고요. 입원, 통원, 검사, 수술, 급여,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1세대 가입자 기준 자기부담률이 0%로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쓰면 1,000만 원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압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세대도 자기부담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1,000만 원의 의료비 중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는 20%의 의료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900만 원,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도 자기부담률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급여 의료비는 80%, 비급여는 70%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상위급수 1급 기준 보험료도 30, 40대도 만원 초반에서 만원대까지, 50세 남자는 2만원대, 여자는 3만원대 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보장에 비해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보장되는 항목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임신 출산 관련 예방접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내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급여 내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혜택까지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2세대 실손에 가입을 했는데 급여 의료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기부담금 10%면 3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죠.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그중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보험사가 대신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각각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되고요. 실손 보장한도 5천만 원 안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단 현재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부분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담이 걱정이 된다면 별도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인생의 중대 질병으로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은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란 말 그대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해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쉽지 않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기간 동안 경제 활동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대 진단비는 치료비, 소득 공백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 중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대한 병이 발생하면 당장 치료를 위해 휴직하거나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하지만 병원비뿐 아니라 휴대폰 요금, 월세, 전기세, 아이들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진단비는 진단만 되어도 청구해서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암 진단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보통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족력에 따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원 단위로 구성하시는 경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일반암에 해당되지 않는 초기암, 예를 들면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등 이런 암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일반암 1억 원 가입 시 유사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외에도 고해감, 소해감, 특정암 진단비를 중복해서 가입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불필요한 중복일 수 있습니다. 고해감은 뼈암, 뇌암, 췌장암, 백혈병 등을 말하고요. 소해감은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모두 일반암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결론은 일반암 진단비 하나만 있어도 고해감, 소해감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간혹 가족력이 있으니 더 준비하셔야 해요 하는 말에 혹해서 중복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로 유전적으로 특정 암에만 반복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보다는 가입 금액을 높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남녀 전체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 1위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그 외 기타 피부암, 총 4가지 암종을 포함하는 유사암 진단비까지 구성하면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암에 대한 보장을 완벽히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대 진단비 중 두 번째는 뇌혈관 진단비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은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이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이게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즉 뇌혈관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찰술,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결국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뇌동맥류를 핵심으로 보장해주는 담보를 구성해야 되겠죠. 보험 점검을 하다 보면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는 뇌출혈일 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 뇌동맥류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론은 뇌 관련 보장은 반드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집안에 뇌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빠르게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대 진단비 중 세 번째는 바로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층에서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 사망 뉴스 많이 보셨죠?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심혈관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고요.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질환은 빠르게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 보장도 반드시 빠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이 중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심부전, 부정맥, 빈맥 등의 증상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만으로 구성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공백 없는 보장이 필요한 분들은 추가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뇌, 심장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5손가락 안에 드는 위험하고 발병 확률이 높은 질환들인 만큼 질병 그 자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술비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개편 흐름을 보면 수술비는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34개의 수술의 평균 비용이 매년 5.9%씩 인상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입원 없이 당일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6시간 미만 병원 체류는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실손에서 통원 한도는 최대 20만 원, 수술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입원 인정이 안 되면 딱 2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확정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 대상이 되는 질환들은 중증으로, 그 외의 질환은 비중증으로 나누어서 달리 보장해준다고 하는데요. 비중증의 경우 비급여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입원 시에도 자기부담률이 50%가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기존 자기부담률이 적고 재가입 주기가 없어 갈아탈 필요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과는 다르게 재가입 주기가 지나면 새롭게 출시된 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는 일부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께는 실손보험만으로는 모든 수술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반면 수술비 보험은 일단 비갱신형 보험으로 납입기간만 채우면 만기까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약관상 수술에만 부합하면 보장되는 만큼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1호종 수술비 보험인데요.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종부터 5종까지 차등 지급을 해주는데요. 1종은 백내장 수술, 2종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 3종은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과 같은 비관열 수술, 4종과 5종은 관열, 암, 장기 이식 수술 같은 큰 수술 등을 보장해줍니다. 5종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만큼 큰 규모의 수술에 합리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그 외에 7종, 8종, 9종 수술비 특약들은 오직 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N대 수술비 보험도 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수술비 보험으로는 1호종 수술비만 준비해 두셔도 웬만한 수술은 폭넓게 그리고 충분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도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위한 2대 질병 수술비 정도만 추가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론 보험료 100원대로 매우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특약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비 500만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2천만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2천만원,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원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까지 구성했는데요. 앞에 4가지 특약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삭제하셔도 되지만 마지막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중에 과실에 의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한도 1억 원 내로 보상해주는 특약인데요. 가입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 및 친척까지 보상을 해주고 단순한 대물사고부터 화재, 누수, 개물림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필수 특약들로 준비하면 20년 납 90세 만기 종합보험의 20세 남자는 64,750원, 30세는 88,070원, 40세는 12만원 정도, 50세도 17만원 정도면 충분한데요. 일반암 진단비로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원으로 3대 진단비를 구성했고 여기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1천만원에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 1천만원, 그 밖에 5가지 가성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일 때 20세 여자도 6960원, 30세는 83,610원, 40세는 11,400원, 50세는 12만원 정도면 인생보험은 확실하게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내 연령 대비해서 동일한 보장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납입 중인 보험료가 비싸다면 분명 다른 모르는 특약들이 보험료를 높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이 있는 건 아닌지, 해지 시 환급금이 있는 해지 환급형은 아닌지 등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는 보장성 보험을 통해 중대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치료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해 사고는 정말 다양한데요. 현장에서 몸을 쓰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운동 중 부상, 그리고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까지 포함이 되죠. 이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자동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각종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부터 알아볼게요.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즉 사고 이후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회사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어요. 물론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실제 지급한 합의금 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또 요즘은 42주 미만 진단이나 실무상 중상의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추가 담보들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상황에 맞게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혹시 사고 이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식 재판뿐 아니라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보장되지 않던 불기소, 불송치 사건까지 보장이 가능하니까 최신화된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 담보는 중상해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대인 대물 벌금 보장입니다. 사고 이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대물 사고는 최대 500만 원, 대인 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대인 벌금이 2천만 원 한도인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2천만 원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으로는 1천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벌금 보장한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 담보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대중교통 이용자, 도보 중 보행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지거나 큰 수술이 필요한 1급에서 3급의 중상해 상태 혹은 단순 타박상이나 염자 같은 경미한 부상 14급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해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 담보는 꼭 챙겨두시면 생활 속 리스크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운전자 보험, 앞서 말씀드린 필수 특약들에 몇 가지 실속 있는 담보들을 더해도 월 12,755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운전자 보험 보험료가 2만원, 3만원 이상 나온다? 그렇다면 한 번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상해 특약이나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운전자 보험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탑승 중 사고, 즉 내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는 특약이 생겼고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미리 맡겨두는 공탁금 선지급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전기차나 화재 사고 등으로 제조사와 민사 소송이 생겼을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되는 최신형 담보들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담보들이 빠져 있다면 남들과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은 최신 담보로 든든하게 보험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기보험인데요.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떠올리시죠. 특히 자녀가 어린 30, 40대 가장분들이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학비, 생활비, 고정지출 등 사망 자체보다 남은 가족의 삶이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월 보험료가 약 24만 2천 원, 1년에 약 290만 원 정도, 20년 동안 5,800만 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결국 약 5,800만 원을 내고 사망해야 1억 원을 유가족이 받는 구조인 거죠. 이제 평균 수명도 늘고 실질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가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과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정기보험은 이름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30년 납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30년 뒤에는 보장이 종료되는 구조예요. 그럼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가 지금 5살이라면 30년 후에는 35세, 그쯤 되면 자녀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정기보험은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전까지만 사망 리스크를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보험료는 종신보험보다 약 10배 정도 저렴합니다. 물론 만기가 끝나면 보험은 소멸되며 종신보험처럼 해지 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재테크 수단이 아닌 리스크 대비 수단이라는 본질을 기억한다면 월 22만원짜리 종신보험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녀가 있는 30, 40대 가장이라면 정기보험이 합리적이고, 자녀가 없거나 미혼이라면 사망보험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전반에 걸쳐 내 삶을 지켜주는 인생 지킴이 보험 4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첫째는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한 급여, 비급여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말 그대로 의료비 대비의 핵심 보험이죠. 둘째, 종합보험입니다. 최근 실손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고 보장도 제한되는 흐름이다 보니 3대 진단비와 수술비는 꼭 비갱신형으로 보완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고액 치료비와 소득 공백까지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 행정적 책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까지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실속 있는 안정장치입니다. 넷째, 정기보험입니다. 경제활동 중인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공백을 최소한의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렇게 4가지만 구성하셔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은 충분히 갖추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제외하셔도 되고, 미혼이거나 자녀 계획이 없다면 정기보험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만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처럼 접근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가입하고 보험료로만 30만원, 5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설계하지도 않습니다. 보험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밥벌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보장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남는 예산은 차라리 투자나 자산 증식에 활용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